시작하겠습니다. 자, 2025 사서직 공무원 설명회 하기에 앞서서 자, 몇 가지를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전문가 우리 송길영 선생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기업의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조직이 극소화된다. 조직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기업들의 문화가. 자, 조직이 작아지는 게 뭐냐면 혼자 한다는 거야, 일을. 이제는. 자, 그래서 조직의 규모는 작아지고 일은 혼자 한다 하니까 개인의 영향이 커지겠죠. 어.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고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화될 거다. 유동화되고 유연화될 것이다. 자, 그게 뭐겠어요? 일자리의 안정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유동적이니까 계속.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금 기업 우리가 확인했을 때 35세 정도 되면은 대부분 기업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죠. 명퇴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대체로 이제 공무원 쪽으로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두 가지죠. 뭐 미리 공무원 시장으로 와서 내가 공무원이 되느냐, 아니면은 기업에서 한번 일을 겪고 나이가 좀 들어서 오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길어지는데 직장은 없고 하면은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자, 지역 소멸이 인제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내 생각엔 지역 소멸이 아니고 지역 이동이 시작됐다. 즉 부산이 아니라 부산의 인근 지역이고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위성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신도시가 나오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도시가 계속 탄생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구, 서울, 광주, 대전 이쪽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돼? 도 지역으로 이동이 많이 될 것이다. 그쪽이 많이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고령화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의 안정성, 그게 결국은 뭐냐? 노후죠. 나이 들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 이걸 앞으로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공무원에 대한 관심은 뭐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월급이 적고 처우가 안 좋다고 해서 상당히 좀 소외됐으나 이제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인한 공무원은 인제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뭘 공부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 전공은 지원 분야가 많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죠? 자, 봅니다. 크게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이 또 따로 있겠죠. 자, 군무원을 내가 별도로 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국가직은 뭐냐? 국립중앙도서관. 자, 주로 8 급이죠. 예, 많이 뽑습니다. 자, 그건 인제 행안부, 행정부 중심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럼 여기는 국회는요? 국회는 입법부가 되겠죠? 입법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법원 서기. 이거는 인제 이번 작년부터 등장을 한 겁니다. 이제 "공채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법부지 뭐. 맞죠? 예. 3 부가 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공이 다 세 분야가 들어가고 있다. 요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방직이 우리가 보통 주력입니다. 교육청하고 지방직 공무원 같은 날 시험을 칩니다. 어 그래서 TO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로 갈 것이냐, 이걸로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TO입니다. 티오 수가 많은 데로 가겠죠. 내가 뭐 이거 '나는 죽어도 지방직으로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군무원입니다. 예전에 인제 군무원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티오가 줄어들다 보니까 티오도 줄어들고 이제 군무원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걸 미래를 보셔야 돼요. 지금 처우가 안 좋다는 것은 개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반대로 움직여라. 지금 언론이 "뭐가 안 좋더라, 뭐가 안 좋더라." 하지만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자 준사서 이상은 국업이에요. 자 준사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9 급은 다 가능합니다. 9 급은 가능한데 8 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준사서가 좀 그거죠. 자 그다음에 2 급은 7급 이상 2급 정사성에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난이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난이도의 차이가 심합니다. 9급 시험 문제보다 7 급은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나오잖아 시험 문제에. 근데 이 거북선의 대포 개수는 몇 개냐, 안에 탑재된 대포 개수가 몇 개고 노예 개수가 몇 개냐. 이 정도의 인제 디테일한 걸 묻는 거죠 보통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란 게 뭐냐 하면은 항상 이거죠. '이렇게도 많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다니.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선발 인원을 보시게 되면 응시 기회는 많지만 선발 인원은 적다. 육해공군 각 1 명 이렇게 나오면 미치죠. 자 그다음에 지방직 예를 들어서 뭐 100 명이 나왔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각 시도에 보면은 전부 다 뭐냐 경기도 40 명, 50명 하는데 보면은 무슨 시흥시 둘 성남 하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한둘의 싸움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 기회는 많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국중 같은 경우는 자 4 년제 1-2급 정사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각 준사서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에서 학점 이수하시면 돼요. 학점 은행제 이수하면 2급 정사서 따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건 그러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겠죠. 학점 인수를 한다든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 자 그다음 우리 9급 지방직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직은. 자 그래서 현재 거주지에 있는 지역 혹은 내가 3 년간 살았던 지역 이거는 어떤 케이스가 가장 많을까요? 그렇지. 내가 만약에 대구 사람인데 어 저기 뭐야 충청도 학교에 다녔다. 한 3년 이상 그지? 거주지 있을 거 아니야. 그 같은 경우는 인제 2개 지역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2 년에 한 번 꼴로 뽑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 그지? 안 뽑을 수가 있다. 하지만 국중은 또 국중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국중 가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2년 정도 준비하세요 보통. 그래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죠. 도서관 경영과 정보학개론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보학도 시험 문제가 어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옵니다. 몇 문제가? 6 문제가. 어 6-7 개가 난이도가 어려운 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1차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60 점이 나오는데 합격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말고 모르면 몇 번 쓰라. 그렇지. 모르면 1 번, 3번 제대로 찍어도 어느 정도 또 맞을 수가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지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작년부터 법원 서기법 해서 법원에 관련되는 건데 2024 년부터 공채로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면서 자 국어, 영어, 한국사는 뭐 기본으로 따라 붙잖아요. 그죠? 자 붙는데 자료 조직과 정보 봉사 요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 날짜가 유감스럽게도 지방직하고 교육청하고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페이가 좀 높습니다, 다른 쪽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사지지만 25 문항이다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국회는요 우리 쪽은 이겁니다. 오지고 20 문항인데 오히려 쉬워요. 이거는 정보학 순수 정보학보다는
디지털 도서관 운영과 정보 검색 쪽에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걸 그대로 가져가셔도 무방하지만 뭐가 많이 힘드냐 바로 이겁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뭔가 과목이 다른 것들이 있고 그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죠. 이걸 중심으로 항상 공부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국어, 영어, 한국사와 자조, 정봉이 그대로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티올은 더럽게 적으면서 뭔가 원하는 게 많은 게 바로 이 군무원 쪽이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자, 정보학 개론 4지면서 25문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국어 자료조직, 도서관 경영.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정보 봉사 개론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흘러갑니다. 자, 요런 도서관 경영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7 급이 있을 거 아니야. 7 급같이 고런데 인제 흘러가는 겁니다. 자, 특이 사항은 자, 토익 470점 이상 되면은 이걸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영어 능력 시험. 그다음에 국방부가 육군, 해군, 공군보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국방부 쪽이. 어. 자, 이거는 뭐 각 지역으로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많이 좀 하니까. 하지만 T1은 적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2025 년부터 지방직 교육청에 뭐 국어하고 영어 쪽에 약간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건데 내가 알아보니까 영어는 순수한 문법이잖아요. 문법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지문이 길어져요. 독해 시험이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인제 사이버 국가고시나 요거 영어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시험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줄 짜기에 상당히 용이하겠죠. 이걸 보시고 하면은. 자, 제일 먼저 지방직 교육청, 법원이 같은 날 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노리겠죠. 그다음이 인제 국무원,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 마지막 국중은 뭐 2 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 2 년을 푹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 하지만 TO 중심으로 많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국무원, 국회, 국중입니다. 그래서 시험 스케줄은요. 이때는 엄청 바쁘죠. 엄청 바빠요. 이때 이전에 미리 5월 전까지 모든 공부가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월 정도에 다 끝나고 인제 시험 치러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요약집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공부 방법은 자, 사전 계획 수립 시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OT를 안 들었던 분들이 여기서 항상 낭패를 봅니다. 자,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면접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헌혈을 하면요. 이 질문하고 연결이 안 돼요. 뭐냐 하면 자, 자원봉사할 때 도서관에서 일했는데 그때 개선점에 대해서 말해 보라. 헌혈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자, 그다음에 그 개선점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좋으면요.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엄청나게 크게 보는 거예요. 어 경기도는. 다른 지역이야 물론 뭐 성적 순으로 쭉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요런 것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개선점, 하고 싶은 일 요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무원 지원하실 때는 영어, 한국사 능력을 아까 봤잖아요. 토익이라든가 미리 점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수업 일정은 내가 7 월을 잡았습니다. 자, 왜 7 월에 잡았을까? 그렇지. 어느 정도 시험이 끝나는 게 공무원이 인제 7월 중순에 다 끝나거든, 보통 보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중이야 뭐 2 년에 한 번씩 치니까 그다음에 과목도 약간 차이가 있고 하니까 정규 과정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7 월부터 12 월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론은 각 단원마다 기출 동시에 다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출 과정 따로 이론 따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실 때 방향성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이 끝나면 거기에 관련된 이론이 기출이 연결이 되도록 해서 한 방에 끝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과목은 두 과목이죠. 자 그러면은 과목이 두 과목이니까 책 두 권만 보면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분류와 목록이 딱 반반씩입니다. 맞죠? 10 문제, 10 문제예요. 자 그런데 주요 특징이 뭐냐? 해마다 이 시험이 문제가 바뀝니다. 어떻게 흐름이 바뀌느냐? 이론 중심이냐 실습 중심이냐를 보셔야 돼요. 어떤 한 해는 다 실습 문제를 내버려요. 그러면 이론 열심히 분류사부터 다 하신 분들은 하다가 끝나거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른 점수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두 개 과목이 거의 비중이 동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각각 또 실습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 작년에 보니까 기출 보니까 실습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최소한 5 년치 기출이 분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정보 봉사 개론을 이걸 가장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정보 봉사 서비스 있잖아요. 순수 서비스 분야가 10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 디지털 도서관은 3 문제, 검색 7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실 때 17-3에 올립니다. 서비스가 반, 검색이 7, 나머지 30%가 디도거든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하시다가 반을 틀립니다. 어. 그럼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특이사항은 2023 년이 특이하게도 19일 이 돼 버린 겁니다. 자 검색이 9 문제, 디지털 도서관이 1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신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디도 하나? 에따 포기한다. 안 보고 말지. 내가 그 책 한 권을 이 한 점 따려고 하냐? 하거든요. 자 그런데 2024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2024 년도는 10은 변함이 없어요. 3, 7로 갑니다. 디지털 도서관이 7 개가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디도 안 하신 분은 올해 저와 또 만납니다. 7 개가 날아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냐 비중은 이렇더라도 과목 균등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7 월부터 12 월까지. 우리 왜 프로야구 선수들 겨울 잘 보내야 된다 그러잖아. 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도 똑같습니다. 7 월부터 12 월까지 죽어도 이론을 다 끝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제 그다음부터 문제풀이 패키지로 이어지거든요. 자 봅니다. 이렇게 갑니다, 문제풀이. 1 월부터 언제까지? 4 월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5 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해 놓은 거 그지? 자 그래서 1 월은 핵심 정리 위주로 갑니다. 자 각 단원별 핵심 정리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자 이게 잘못됐네요. 2019 년부터 2024에 각 분야에 나온 문제를 다 풀어 볼 거예요. 요약도 하고 풀어도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2 개를 끝내고 그다음에 자료직 정보봉사 단원별 문제로 들어가는데 자 기출을 가급적이면 뺄 겁니다. 왜? 요즘 추세 기출 내지 마라, 기출 내지 마라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냐? 응용된 문제로 가야 되겠죠. 응용됐다는 건 뭐예요? 최근에 나오는 기본서 중에 새로운 내용들의 문제. 그걸 중심으로 실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최종 모의고사인데 올해부터는 통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따로따로 했는데 올해는 같이 갑니다. 한 권으로 단권화를 시켰고 자 여기에서 총 12회 모의고사를 칠 겁니다. 물론 20 문제씩 기준으로 갑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금요일은 단권화 특강화. 이게 작년에 우리가 또 히트를 쳤죠. 여기서 거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는 이거 한 권만 들고 가시면 되도록 그렇게 해 드릴 거고. 자, 단과 특강이 있는데, 자, 공무원은 실습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도 스텝 3 가지로 나누어서, 자, 구체적으로 실습을 할 겁니다. 여기도 실습을 할 것이고 마지막에 인제 최종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2번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상반기는 1월, 3월, 하반기는 7월, 9월. 그래서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직 분들은 이걸 하는 게 낫겠지. 하반기로 가는 게 낫겠지. 맞죠? 예. 이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스케줄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유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지방직 교육청보다 국중이나 군무원이 세부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원래는 이게 더 어렸어요. 더 어려웠는데, 자, 2 년에 한 번씩 뽑다 보니 이 경향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이제는 비슷해졌습니다, 난이도가. 자, 한번 보고 갑니다. 자, 국중의 문제 한번 보세요. 가나 다라. 지문이 어때요? 디테일하죠?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방직 한번 볼게요. 어때? 뭔지 모르지만 위에 거보다는 뭐예요? 세부적이지 않다. 그지? 좀 덤성덤성 나오는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군무원 보세요. 미치겠죠? 자, 뭐냐? 일본 동경 서적관 서목이라든가, 자, 불점 목록 가운데, 그지? 아주 좀 세분화되죠. 머리수 쿠랑도 아주 세분화됩니다. 아주 세분화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요약해 가지고 고것만 딸딸 외웠다가는 보면은 하다가 끝날 문제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 기출 변형보다는 아예 새로운 거 있죠. 기출을 좀 어느 정도 타면은 '문제 풀 수 있겠지.' 했는데 인제 출제원들 다 알아요, 기출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예 새로운 문제를 내 버립니다. 자, 우리가 틀렛 중심으로 문제가 그동안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2020 년부터 버사가 나오다가 여기도 보세요. 다른 게 막 나오지. 자, 그다음 여기 봅니다. 자, 군문 국정의 경우는 기존 교재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데 한두 개 나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4-5 개씩 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있죠. 보호에 관한 내용 나왔죠? 자, 그다음, 자, 여기서는 또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군무원만의 특징인데, 군무원은 뭐냐? 법을 많이 냅니다. 어. 타 분야는 법을 잘 안 내거든요. 안 내는데 군무원 시험 치시는 분들은, 군무원까지 노리시는 분들은 법을 보셔야 돼요. 물론 이건 내가 핵심 정리 마지막에 다 해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자, 여기도 보세요. 또 법이죠, 그지? 예, 법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더라. 자, 그다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교재에서는 있어요. 교재에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하다 보면 '아, 기출에도 없고 교재에 있는데 기출에 안 나왔잖아. 그럼 이것까지 내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냥 넘어가거든. 자, 넘어가는데 이런 게 나와 버렸어요. 요즘 추세입니다, 이게. 어떤 분야는요, 골치 아픈 게 있어요. 각주에 있죠. 각주에 설명 달아놓은 거, 그런 것도 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험서가 해설 수험서로 다 바뀐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교재가 어때요? 수험서 하면은 요약돼 있잖아, 보통 보면은. 근데 이제는 요약이 안 먹힌다라는 것을 10년 전부터 알았어. 그래서 다 해설 수험서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닐슨, 어, 휴리스틱. 이거는 올해 또 나올 겁니다. 요것도 한번 봐 두시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죠. 자, 그다음 결론 갑니다, 이제. 자,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옛날 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어
작년에만 해도 기본서 8 권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것들이. 8 권이에요. 그럼 다들 생각하겠지. '설마 저기서 나오겠어.' 근데 확률을 8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권이 새로 나오면 거기서 하나는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기출 변형도 중요하지만 아까 봤죠? 기출 이외의 영역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요즘 경향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적어도 있잖아요. 새로운 기본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어요. 공무원 쪽은 트렌드 반영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사서교사 같이.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 하는 거 잘 봐 두시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시작은 7 월부터가 좋다는 겁니다. 가장 적기입니다, 공부 시작은. 그다음에 항상 복습 위주로 따라오시고 객관식 문제 뒤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론 끝나면 문제, 이론 끝나면 문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확인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설명회는 마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 카페에 다 올려 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출력해서 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